미디어 조사 방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회학적인 이론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궁극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로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범주화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컨정티브, 접합 중심, attribute based, 특성 중심, situation based, 상황 중심, enacted based, 구조화 중심, 이런 식으로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에 앞서서 선생님이 사회과학에서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이론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적에 사회과학적인, 과학의 기반을 두고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를 설명하면서 이는 과학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서 유래해서 과학세계, 자연세계의 레귤러리티, 일반화,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발전되고 지식이 전수되고 이런 와중에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 일반화와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이 생기고, 이 사회과학이 이런 일반화나 규칙성을 간단히 요약하는 걸로 혹은 대표하는 걸로 이론들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이론들은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무수히 많이 생겨왔고, 이렇게 무수히 많이 생겨온 것들을 복잡해 보이지만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주화한 사고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컨정티브 베이스드 그 예로서 들은 것들 보면은 기능주의, 여기 펑셔널리즘 있죠, 그죠? 기능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요 스트럭처럴리즘, 구조주의, 그리고 막시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류의 아이디어는 모두 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도식화한 게 있는데, 전체를, 사회를 크게 하나에 이렇게 테두리를 놓고 보면 그걸 사회, 구조, 혹은 제도, 혹은 전체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전체 안에는 선생님이 요 모두를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이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 전체, 구조,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있고, 개인들이 일종의 사회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관계를 서로 또 이렇게 맺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또 맺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큰 사회가 틀이 있고, 사회 안에 개인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사회 전체 이거에 대비하는 걸로 개인, 그죠? 인디비주얼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연구한다는 거는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기도 하고, 개인을 살펴보기도 하고,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개인이 뭉쳐서 있는 요 개인 집단, 이거를 어떨 때는 그룹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오가니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기관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혹은 사회적인 행위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공부한다 그랬을 적에 1, 2, 그리고 3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요
세 가지 류의 아이디어 혹은 이론 혹은 주의, 주의는 무슨 이즘 이런 것들을 주의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론은 theorie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론이라 그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주된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전체에 있는 어떠한 원리 원칙, 레귤러리티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작용을 해서 그 사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작용, 원칙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법칙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막시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설명한 것 중에 몇 가지 주된 개념들을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로 히스토리컬 메테리얼리즘이 있었습니다. 히스토리컬 메테리얼리즘은 물증사관 혹은 물질사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돼서 불리죠. 그죠? 이때 선생님이 막시즘을 이야기할 적에 막스는 말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쭉 발전해가는 어떤 걸로 봤어요. 그리고 이 발전해가는 역사의 프로세스에서 중간중간에 터뷸런스, 그죠? 막 곤란하고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잠잠해지면 다시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사회가 흘러가다가 다시 반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상황이 나타나서 터뷸런스, 혼란의 시대가 오다가 다시 평온한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헤겔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죠? 헤겔의 변증법적 변증법, 그죠? 그래서 정, 태제, 선생님이 요 용어는 얘기 안 했는데 태제, 안티태제, 그죠? 그리고 두 개가 충돌해서 생긴 신태제, 그죠? 신태제가 생기고 이 신태제가 다시 가다가 이게 태제화 되는 거죠, 그죠? 태제화되고 태제가 다시 안티태제를 만나서 충돌이 있다가 다시 신태제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헤겔의 변증법, 변증론, 변증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는데 이런 아이디어 외에 말이에요. 막스가 또 받아들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시대 정신,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정신이 흐르는 게 아니라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물질이, 이 물질, 선생님도 지식이 아주 깊은 건 아니라고 해도 물질이 말이에요. 진짜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테리얼. 그 물질이 좌우가 돼서 그래서 히스토리가 이런 정반합 과정을 겪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로 어느 한 시대가 이렇게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영어로 피우달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피우달리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피우드가 여러분들 장원 이런 뜻이죠. 그죠? 땅 이런 뜻입니다.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걸 피우드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땅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불렀죠. 페전트라고 불렀습니다. 페전트. 그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귀족들이었죠. 그죠? 귀족, 나이츠라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귀족에 준하는 사람들로 성직자, 그죠? 그리고 귀족 중에 귀족인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막스가 보기에는 이런 두 가지 류의 사람들이 어떤 걸로 구분이 되냐면 바로, 그죠? 땅이라고 하는 매개, 그죠? 메테리얼, 이걸로 구분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어느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그죠?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스에게는 이 시대, 중세 시대에는 땅을 매개로 귀족들이 페전트를 착취하는 구조로 진행이 이렇게 역사 발전이 흘러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중간에 요때쯤 이렇게 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 그죠?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 말이에요. 이때 중세 시대에 어느 시기부터 터뷸런스, 혼란의 시기가 와서 그것이 충돌이 돼서 안정이 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충돌이 오게 된 그 이유로 그 상인 계급의 등장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상인 계급이 상행위를 하면서 나가서 교역을 해오면서 국가의 부를, 그죠? 부를 국가에 이렇게 전달해 줬죠. 그죠? 왕들이 패전트에게서 쥐어짜는, 그죠? 익스플로이트, 그럼 착취하는 그런 세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적에 상인 계급들이 세금이라는 걸로, 그죠? 교역을 한 후에 얻은 부를 나눠서 쓴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상인 계급들이, 그죠? 점차 부가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죠? 이 상인 계급들이 이런 시기가 오면서 뭐라 그러죠? 교역을 하면서 벌은 부를 많이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 축적한 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여기 있는 accumulation of capital, 그래서 자본의 축적,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당시에 발전된 과학, 그죠? 그리고 엔지니어, 공학에 맞춰 가지고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물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교역함으로써, 이전에는 그냥 특수적인 어떤 상품을 구해서 교역하던 거를 이제 공산품을 교역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져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일할 사람들이 이 패전트란 사람들이, 그죠? 여기 시골에서 땅을 부쳐 먹으면서 살면서 귀족에게 착취를 당하고 세금으로 다 뺏기고 이렇게 힘드니까 여기서 이러느니 공장에 가서 일을 하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점차 여기서 땅을 매개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이 두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땅이 중심이 됐어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메테리얼 했을 적에 메테리얼의 근간이 되는 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이에요, 그 땅이 아니라 공장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공장을 만들 수 있는 힘, 그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가, 캐피탈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반대에는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막스는 이런 두 가지 클래스, 요거를 계급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시대가 바뀌니까 자본이란 메테리얼을 기반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착취를 당하고 착취를 하는 구조로 사회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땅이 자본으로 메테리얼이 중심이 되는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걸 그 근본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에 보면 베이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자본을 근본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사회, 문화, 그죠? 스포츠, 그죠? 정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지어서 발전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는 프로페셔널한 스포츠, 그 외에 정당 정치, 이런 것들은 자본이라는, 그죠? 특수한 어떤 시대에 도달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스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원리 원칙을 깨달아서 땅, 자본,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해 가는 패턴, 원리, 원칙, 규칙, 이런 걸 알아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았던 시대 이후,
이후라는 미래죠. 그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예측을 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자본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사회주의 시대가 올 거고, 사회주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공산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시대에는 여기 보면 생산 양식 이렇게 mode of produ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생산량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대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막시즘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막스가 보기에 요런 mode of production, 그리고 생산하는 그죠? 생산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자본, 요런 것들이 노동자에게 귀속이 돼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그죠? 자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가 운영된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여기에 적은 거 설명을 안 한 걸로는, 여기 alienation of labor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칼 막스가 노동의 alienation, 타자화 뭐 이런 식으로 부를까요? 더 다른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은 요런 용어를 쓸게요. 그죠? 노동의 타자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세 시대에는 노동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들 이때의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죠? 그거는 내가 벌어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어요. 그죠?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뭐 소나 아니면 사람이 이용해서 경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수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밀을 만들어서 그걸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었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노동이라는 건 이런 걸로 의미가 통용했었는데, 이 시대 오면서 그 노동이 말이에요, 일종의 상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당 얼마,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노동은 시간당 얼마야 라고 하는 개념은 이전 시대에는 전혀 있을 수가 없었던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에는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가, 이런 내 노동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귀속이 안 되고 일종의 타자화 됐다는 걸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막시즘의 큰 요체였는데, 선생님이 막시즘을 잘 설명해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이런 시대 정신, 그죠? 어떤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시대 정신이, 자본주의 시대 정신이 자본가라는 계급과, 그죠? 그리고 노동자라는 계급에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걸 말을 합니다.